시장의 중심 이분과 함께 잡아보시죠. 빅데이터 연구소 이성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의 이슈 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바로 어려운 시장 종목 공략법입니다. 예, 공략법 전수를 잠시 후에 받아보도록 하죠. 먼저 간밤 마감된 미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우가 꽤 많이 빠졌어요. 최근 들어서 0.8% 빠졌으면은 최근 흐름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30종목인데 25개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운송지수라든지 운송지수가 마이너스 0.7%, 러셀 2000도 마이너스 0.7%, 필라델피아 분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0.3%. 그 와중에 또 빅테크주가 선전한 점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뭐 빅테크는 아니지만 트립닷컴이 2.9%, 넷플릭스가 2.7%, 또 테슬라도 2.6%가 올랐고요. 페이스북, 애플도 각각 1.6%가 오르면서 그나마 빅테크주가 선전한 게 눈에 탁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빠진 종목들 봤더니 소비 관련된 월풀 같은 종목이 뭐 3% 가까이 월풀이 3.7%가 빠졌네요. 그리고 월마트도 1.3%가 빠졌고요. 보잉이 개별 악재, 납품 지연 얘기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그 얘기 때문에 1.8%가 빠졌습니다. 탈러 인덱스가 8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반등폭은 크질 않았고요. 유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68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요. 오닌주 앵커가 아까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 신경 쓰이긴 했어요. 그럼 정체를 모르겠어요.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올라간 4월 연속 올라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고용 보고서 쇼크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아까 엇갈린다 그랬잖아요. 테이퍼링하고 경기 회복 신호하고는 이게 공존할 수 없는 건데. 예. 역시 국채금리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 요인이고 이게 테이퍼링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경기 회복하고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그 금리 절대 수준은 7월 중순 이후 최고치긴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지금 그 절대 금리 수준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다. 왜 올라간지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근데 절대 금리 수준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인 가능한 정도의 움직임.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셨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FOMC 일단 확인하고 가자 이런 대기 심리가 있었던 듯 보이고요. 이제 관망세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듯 싶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는 외국인 기관이 철강 좀 열심히 썼더라고요. 맞아요. 현대제철, 포스코 두 종목 열심히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철강주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외국인이 지금 연속해서 계속 사고 있는 유일한 업종, 자동차도 사고 있지만 2개 정도를 사고 있고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유일한 업종이 철강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도 쌍끌이가 나왔는데 하나솔루션도 눈에는 탁 들어와요. 지금 요새 수급 흐름이 눈에는 탁 들어오는데 그래서 자료를 리포트를 읽어봤더니 3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대장주를 하고 싶어도 저는 일단 눈에 보이는 실적이 더 중요하니까. 실적도 중요하죠. 예, 근데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다들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예. 외국인 삼성전자 6일 만에 매도했는데 이건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그리고 기아를 13일 연속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어제 또 2차 전지만 또 열심히 샀어요. 첨보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이 중에서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먼저 움직인 것 같은데 4월 연속 지금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요. 첨보하고 SM은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종목인데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 기관 매매가 많지는 않은 종목인데 어제 모처럼 좀 쌍끌이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요새 시장에 종목 고르기 참 어려운데 대장주를 하나 꼽아봤는데 최근에 수급 좋은 종목 OCI를 좀 꼽아봤습니다. 오랜만에 오르죠. 예. 제가 한번 예전에 이 종목 포인트는 한 8월 초인가 그때 한번 제시를 하면서 싸다.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 시각은 여전합니다. 예. 수급 흐름을 보면은 나흘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열흘 연속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8월 이후로는 연기금이 좀 꾸준히 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이 단기간에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이 왜 쌌냐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적이 피크아웃 됐다, 턴어라운드 됐는데 이런 얘기 때문이었는데 그 예상과 다르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규모 웨이퍼 증설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계속 좀 그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모멘텀이 그 나왔죠. 음극재 사업 진출한다는 얘기가 이제 포스코 케미컬하고 합작으로 해서 삽작사 설립해갖고 지분 49%. 그럼 이 부분은 리레이팅의 근거가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증권사 목표치는 현재 주가하고 상당히 그 괴리가 있습니다. 18만 원에서 23만 원대 정도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음극재 사업 진출한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리포트는 20만 원대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13만 9,500원이었는데, 근데 일단은 급등했기 때문에 쫓아서 사는 건 좀 그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예. 조정받을 때 양상을 잘 봐야 되는데, 그저께 그 좀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장대 양봉의 중간선 정도 되는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13만 5천 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지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눌림 몫시에 뭐 좀 그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싼 종목은 맞습니다. 외국인이 요즘 철강주 그리고 미래차 관련 기업들 담고 수급 대장주로는 OCI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미래차에 대한 소재 부분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요. 사실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아직 대기 모드와 긴장 모드가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선물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현물매매 입장에서 보면은 예. 이게 이제 꼬리가 몸통을 자꾸 흔드는 현상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맥더독 예, 그저께 보면은 외국인이 장중에 코스피를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예. 프로그램이 샀다 팔았다 매수해서 매도로 돌고 매수해서 매도로 돌고 똑같이 움직였고요. 어제도 한 오후 2시까지는 외국인 매도 규모랑 프로그램 매도 규모랑 거의 똑같았습니다. 근데 참 차트를 보면은 근데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오후 2시부터 특징적으로 한 종목을 막 때려 팔더라고요. 어떤? 카카오뱅크를 막 카카오뱅크. 오후 2시 넘어가면서부터 막판에 막 좀 많이 팔았는데 예. 그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매도하는데 그 개별 종목에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내 종목도 좀 불안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그저께 5G 관련주가 정말 아무 뉴스 나온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고 모든 종목들이 뭐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이 8% 넘게 올라가고, 그저께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어제 첨보 같은 종목 개장하자마자 5% 넘게 상승하면서 시작해갖고 11% 넘게 올라가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야, 시장이 뭐 안 빠지는 거 좋고 뭐 이런데 이렇게 뭐 저희 그 쏠림 현상이 심한 그 시장에서는 매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좀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원앵커한테 제가 고기가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제가 생각하는 고기 잡는 법을 좀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한 4가지 정도 관점에서, 그리고 그 제시하는 종목들은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수급이라는 게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꾸준히 사는 그 업종이나 종목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철강주를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지금 철강주는 뭐 유일하게 지금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이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철강주 왜 올라가는지. 지금 판매 단가 인상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반사이익, 중국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 그리고 미국의 여령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를 똑같이 7월 중순에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한번 올라갔다가 8월 고점 찍고선 쭉 빠졌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철강 전문가도 아니고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 시황을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신뢰를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연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신뢰를 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업종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2종목 정도만 잘 들어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만 들어오고요. 약하게 그나마 좀 들어오는 게 세아베스틸 정도가 종목 그 수급이 들어온다. 어쨌든 수급이 예전에는 뭐 동국제 강의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막 외국인 기관이 사주고 이랬었거든요. 예전에 올라갈 때는. 지금은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철강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표면적인 그 해석되는 재료들을 말씀 주셨고 네. 새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1차 상승기에는 여러 가지 재료로 이제 올랐다가 네.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고 네. 이게 구조적인 산업의 성장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2차 상승기가 나타나는데 네. 이제 2차 상승기에 시동이 걸릴 시즌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증권가에서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참 좋죠.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예, 말씀이세요.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시클리컬들이 예. 8월 20일 날 대부분 종목들은 좀 저점을 기록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뭐 더불어서 이제 기아 같은 종목도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2차 전지 좋은 거 다 합니다. 그리고 뭐 다 이구동성으로 장기 성장세 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급조정받고 그러면 사도 돼? 그리고 어제같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개장 시작하면서부터 5% 올라가면서 시작하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정받을 때 사도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기준이 해외 소재 업체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주가 흐름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어제도 저 파란 선이 창신신소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빨간 선이 알버말이거든요. 지금 사상 최고치 근처에 다 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그 보조 지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인터넷 보면은 사이트에서 주가 계속 확인할 수 있거든요. 차트도 예. 볼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창신신소재 그리고 미국의 알버말, 피어 회사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5G 관련주는 양치기 소년이죠. 뭐 된다 그랬다가 턴어라운드 된다 그랬다가 하반기에 된다 그랬는데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의 업황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수급 좋고 좀 잘 움직이는 종목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종목이 주도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5G 관련주 중에서는 에이스테크 정도를 대장주로 꼽을 수가 있다. 이 종목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5G 대장주로 에이스테크를 보면서 다른 종목도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정받을 때의 패턴이 있어요. 추세를 안 깨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앞으로 더 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좀 어저께 오전에 좀 약했다가 오후에 확 좀 살아나는 게 리오프닝 관련주, 예. 위드 코로나주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쪽 정도가 공략하는 법이고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힌트 많이 주셨네요. 고기 잡는 법. 네, 맞습니다. 고기까지 잡아주셨네요. 제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전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준점까지 말씀 주셨어요. 해외에 다른 소재 업체, 뭐 리튬 생산하는 알버말 같은 기업의 주가 같이 놓고 보자 이런 힌트까지 주셨고 몇 가지 종목까지 추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만기 이후에 뭔가 좀 변할 거로 기대가 돼요, 사실은. 그리고 외국인도 좀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뭐 기대대로 되는 건 없잖아요. 기대된다고 미리 저지를 필요는 없고요. 뭐 오늘 내일 일단 뭐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숲보다 나무에 집중을 그렇습니다. 하자, 고기 잡는 거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